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제공이나 1대1 질문 시스템과 같이 그런 좋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은석학원에서 제일 좋은 점은 힐링 시간과 같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테스트랑 클리닝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매주 치르는 ERT 주초고사가 적절한 긴장과 또 실전 경험을 쌓기에 충분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룡호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석학원에서 1년 재수해서 부산대학교 의예과 수석 합격을 한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은석학원 같은 경우에는 독학재수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또 원하는 강의도 따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수능 만점까지는 목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은석학원에서 수능 만점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제가 그 대상자가 되었는데, 아직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시면서 더 목표를 크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수능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개 정도 틀릴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석학원에서 1년 동안 재수를 해서 이번에 을지대학교 전체 수석을 해서 의예과에 진학을 하게 된 송경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확실히 1대1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한 번씩 치고 그 다음에 삼겹살 파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도 남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석학원에서 1년 재수해서 서울대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랑 충북대 의예과를 합격한 김영서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성악학원에 다녔었는데 한 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교통비나 식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집 옆에 있는 독서실을 5월달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를 좀 잘해주는 기숙학원을 찾다 보니까 30년 전통 있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은석학원은 모든 거를 관리해주니까 좋은 학원인 것 같고, 성악학원도 자기 생각에 상담을 받아보고 이 정도면 나의 공부 관리가 되겠구나 싶은 학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은석학원에서 재수해서 올해 서울대 간호학과 그리고 부산교육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부산고 출신 조현채라고 합니다. 집 근처 기숙으로 할 수 있는 재수학원들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분위기가 좀 잘 잡혀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잠깐 다른 재수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학생 수는 많고 교직원이 많은 건 아니라서 선생님들께 질문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은석학원은 소수 정예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관리가 막상 다닐 때는 좀 빡빡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조금 엄격한데, 그게 다닐 때는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문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수양입니다. 부산대 의예과, 계명대 의예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용인의 모 기숙학원에서 다녔는데 수도권과 지방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방의 은석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얻은 시스템은 은석학원에서 인강을 찍고 나서 인강 청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작년에 한양대에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올해 은석학원에서 재수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에 장학생을 합격한 이지영입니다. 학원에 5월에 입소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여름까지 다른 공부학원에 다니지 않고 은석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마지막 교시를 빼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원을 믿고 학원의 학습 시간대로 따라가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2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은석학원의 장점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급식도 맛있었고 학원 선생님들도 친절하셨고 그리고 아침에 줬던 단어 테스트와 형성평가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찮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충 하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는 게 맨날 몸에 배입하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굳이 뽑자면 선택형 수업과 자율학습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저는 제게 맞는 학습 시간표를 짜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시간표 자체도 수학에 많은 무게를 두고 시간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 공부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숙학원을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갇힌 공간 안에서 1년 또는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잡생각도 많이 들 거고 불평불만도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초심을 떠올려 보면서 끝까지 자신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자, 안녕하십니까. 은석학원 대동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이자 현재 은석학원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백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윈터스쿨 온라인 설명회 오늘 주제가 환경이 완성되면 성적은 따라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과정, 이제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은 이 개정 교육과정에 연이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현재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비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비 고1, 2 개정 교육과정이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범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재 고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양 자체가 출제 범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좀 범위가 좀 넓었어요. 다양한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한다라든가 응용력을 과하게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핵심 단원의 핵심 유형, 그 유형을 얼마나 누가 더 잘 소화하느냐가 포인트였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좁은 범위에서는 누가 더 사고력 있게끔 기본 개념을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로 바뀌거든요. 결국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력을 길러야 됩니다. 수업 많이 듣고 인강 많이 듣고 학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시험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제가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이 스마트폰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결국 자기주도 학습은 집중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매년 캠프를 해보면 재수반 우리 대입반 학생들을 보면 집중력을 길게 끌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기숙
캠프이기 때문에 이 하루 일과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조차도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표를 보시면은 논문을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전자기기 또는 전자도서. 우리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집중력의 정도와 뇌파의 정도와 책을 봤을 때의 뇌파에 끼친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막연하게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중력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냐. 그냥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만 하고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학습에 대해서 몰입시키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력을 기르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즉 환경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경이 단순히 학생들의 마인드, 하고자 하는 욕구, 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요 얘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숙 캠프잖아요. 기숙형 학원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령이 기숙형 학원이 일반 통합 학원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집중 학습입니다. 물론 일관되게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뭐 매일 영단어를 외운다거나 매일 뭐 국어 지문을 읽는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수학 문제를 매일 몇 문제씩 푼다거나 이런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새롭게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예비 과정은 특히나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방학은 다음 학기를 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학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새롭게 배우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몰입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학습할 내용을 반복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힘들죠. 집중학습은 환경 통제에 따른 순수 공부량 자체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확보하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숙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 확보,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학습 플래너예요. 제가 겪은 캠프 학생들 중에서 매일매일 학습 플래너를 써서 1일 계획을 세우고 주간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이 없어요. 사실 100명 중에 90명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시험 기간에 한 2주 정도 계획을 잡아서 시험 대비를 한다거나 그게 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습 플래너를 통해서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주간 계획을 세우는데 스스로 쓴다고 해서 100% 다 이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캠프 기간 동안 개개인들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개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 동안 엉덩이 붙이는 힘이라고 하죠. 그런 자기주도 학습력을 기르고자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부터 나 공부할 거야. 7시간, 8시간 방학 때 시간 많으니까 순공 시간 8시간 찍을 거야. 이렇게 단순히 다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공부량을 늘리고 싶으면은 누군가가 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코칭과 팁을 좀 주면서 너 지금 공부를 많이 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줄여볼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계획을 잡아볼까?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런 부분이 좀 강점입니다. 담임쌤이 계셔가지고 매일 담임쌤이 점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지금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닌가. 또 내지는 너무 좀 여유롭게 잡았는데 좀 공부할 거라고 겨울방학 때 이렇게 왔는데 이거 너무 하는 양이 적지 않나? 이러면 좀 붕 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1대1로 피드백을 해줘요. 학생을 불러가지고 플래너를 보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차 할 때는 이거 다 못 된다. 4주까지 이거 다 못한다. 좀 속도를 더 내야 된다. 뭐 수학을 늘려라 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은석학원 통학인 대동학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강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인강은 이제는 또 학습에 대한 보조체로서 자리 잡은 지는 꽤 됐죠. 어느 정도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인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단순히 인강 커리큘럼을 전체를 다 따라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본인이 취약한 파트 또는 먼저 좀 공부하고 싶어하는 파트를 발췌해서 보는 걸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인강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은 물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파트의 내용을 조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강을 틀어놨다라고 해서 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강을 틀어서 본인이 걸로 체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좀 관리를 합니다. 인강 청취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하라고 해요. 그 전날에. 미리 계획 작성을 해서 그 다음 날에 수강을 할 인강을 체크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럼 또 과한 애들이 있겠죠. 그럼 과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 인강 이렇게 많이 들으면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예습은 언제 할래?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없는데? 이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인강 청취를 하고 나서 인강을 들었던 내용을 백지화를 시킨 상태에서 인강 청취 결과 보고서 양식에다가 써봐요. 인강을 들었던 내용을. 핵심적인 떠오르는 거라도. 그럼 써보면은 본인이 인강을 좀 제대로 들었는지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지를 점검이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인강 또한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들었던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임쌤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틀어만 놓고 앉아 있었구나. 얘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태블릿 사용을 제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가함으로써 통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 부분은 저희 고유의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이랑 학습 케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다른 학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 여기 근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 기숙학원들은 덜어 있죠. 뭐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400명에서 많게는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그런 대형 기숙학원과 저희와의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규모가 크면 물론 직원의 수도 많고 선생님의 숫자도 많을 테지만 실제로 학생 한 명당 어느 정도 피드백이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생 1대1로 계산을 했을 때 피드백과 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좀 더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학생 TO 자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는 캠프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주간 강사를 캠프 기간에만 잠시 모집해서 단기로 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업은 대입반, 그러니까 재수반 선생님들이 다 들어갑니다. 수능 전문 강사입니다. 입시 전문 강사. 거의 20, 30년 동안 해오신 베테랑 입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에 대해서 퀄리티가 확실히 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수능 재종반 강사지만 또 본인 학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학생반 전문적으로 통학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캠프 학생이 와요. 쌤, 저 내신이 뭐 요 정도 나오고 모의고사 성적이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게 맞을까요? 수시를 끝까지 이렇게 수시를 챙겨서 내신 대비에 더 강화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수업을 듣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0% 너의 성향을 100% 내가 반영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네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좀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시로 넣는 게 유리한지 정시로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희 학원의 강점이죠. 목표가 만약에 그 정도라면 지금 쌤이 봤을 때는 입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힘들겠다. 그럼 정시로 가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반별,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분반도 이루어질 건데 이 반별 담임쌤들이 배정이 되어서 이 4주간의 학습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담임 시스템, 생활 부분까지 좀 코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멘토까지. 그러니까 멘토가 질답쌤 아니야? 질문 받아줄 수 있는 건 우리 집 근처의 학원에서도 그냥 질문 알바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 멘토는 은사학원 본원 출신에 재수해가지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합니다. 이 기숙학원에서 어느 부분을 좀 얻어갈 수 있는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현실적인 문제점이 생기는지 다 알고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교과 질문이나 학습 상담 같은 경우에도 100%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담 받으셨을 때 다 한 내용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숙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기숙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통학이라든가 관련 독서실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더니 학부모님들이 좀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 좀 가려운 부분이 뭘까? 우리가 이번 캠프 때 2026년 윈터스쿨에서 학년별로 어디에 학습 코칭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예비 고1입니다. 현재 중3이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교육과정, 뭐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너무나도 큰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잘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져도 좀 학습적인 방법이라든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의 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근데 고1로 올라오는 순간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중학교 때 왔던 공부 방식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양적으로도 많고 내용적으로도 어려운데 경쟁까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예비 고2 학생들부터 22 개정 교육과정이라서 내신이 5등급제인데 원래라면 석차 4%까지가 1등급, 그다음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합쳐서 그냥 10% 1등급을 주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 관리를 좀 잘 못 해놓으면 주요 과목들을 수시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수시로 가기가. 목표가 만약에 본인이 인서울 대학이라든가 또는 상위권 학과 1학년 때 내신을 실패한다? 사실 수시를 못 쓴다라고 보셔야 돼요. 현재 그런 교육 과정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번 캠프 때 좀 학생들은 확실하게 코칭을 할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의 선행입니다. 이게 선행이 본행보다 그 밸류가 좀 커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해야 될 게 많아지는 시점, 학년. 이는 선행의 밸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는 선행의 그런 가치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잘 하면 되죠, 그냥. 한 학기 내용이 교과서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교과서 시험 범위의 내용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국어부터 시작해서 국어, 수학, 영어, 심지어 통합과학, 통합사회까지 다 해야 됩니다. 내용적인 게 많아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의 교과 선행이 가지는 가치는 사실 중학교 때 한 학년 올라갈 때 가치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선행 과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 과목당 교과별 학습을 어떻게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지. 중학교 때는 유형만 학습하면 됐잖아요. 시험 범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까지의 시험 대비 교재로 집 근처 학원에서 학원쌤이 프린터를 줬을 겁니다. 그럼 시험 대비 프린트 달달달달 풀면 100점이 나오고 막 90점 이상이 나오고 막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게 안 먹힌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핵심 유형, 빈출 유형을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조금 완벽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와 문학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독서 지문과 문학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로 교정교과서 빈출 작품으로 추려가지고 내신 대비를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학기 때는 공통수학 1을 해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근데 공통수학 1, 2를 같이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수학 커리큘럼을 따를 거거든요. 1학기 과정은 다 하고 2학기 과정을 선행을 수강을 할 친구와 1학기 과정의 핵심 유형의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친구,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영어는 이제 독해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교과 학습법을 확실하게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고일 학생들한테는 이 학습 습관을 정착하는 게 이번 캠프의 가장 중요한 우리 학원이 짊어진 과제가 아닌가. 고1 올라온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진짜 고등학생으로서의 학습 습관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이번 캠프의 예비 고1의 주안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고2 학생들입니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일단은 고2 올라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다는 게 뭐냐면 판단적으로 힘들어요. 판단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2 올라간 학생들은 캠프 올 시점이면 고1 내신이 끝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많아져요. 수능 과목이 완전 이제 들어오는 거죠.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 들어오고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것들 배우면서 융합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그게 심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수, 미적분 원 이렇게 이제 고2 때 내신 시험을 치게 되는데 요 대수 과목과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이 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봤던 예비 고1 학생들, 고1 때 우리가 배웠던 공통 수학 내용이 들어가서 그 공통 수학 내용과 플러스 알파 융합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요. 좀 기하급수적으로. 고2 때가 아마 학습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점일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힘들고 시험 대비하기도 힘들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힘든 시점이 고2인데 더군다나 정시랑 수시랑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요 시점이죠. 그러니까 판단이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내신을 챙겼다가 수능 공부를 그래도 곁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곁들인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뭐 고1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 수능 필수 유형을 학습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고2 1학기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이미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내가 막연하게 계속 내신 붙잡고 가는 게 이게 맞는 판단인가? 왜냐면은 결국 수능 대비라는 거는 그래도 전범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과 아이디어 정도는 외워가면서 해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완성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윈터 스쿨 때 예비 고2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방향 가지고 갈 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 학습에 중점을 줄 거고요. 그럼에도 수능에서 요구되는 수능 기본기적인 자세는 좀 배워야 된다. 각 교과별로. 이걸 이제 주안점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고2 학생들이 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하고 빠르게 좀 내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비 고3입니다. 자, 이번 고3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좀 많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현재 수능의 마지막 주자, 예비 고3입니다. 수원, 수투,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국어도 독서, 문학, 법과 작문에서 택이라는 것. 이 수능의 마지막 응시생, 예비 고3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수능이 좀 밸류가 커지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들이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삼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대학생들이 반수로 조금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올라간 학생들은 수능 대비 아예 안 하고 그냥 3학년 1학기까지 내신만 올인해가지고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일방통행으로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를 써도 중요한 거는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맞죠? 최저는 결국 N생들과의 경쟁입니다. 수시를 쓴다 하더라도 쌤 저는 1카드가 수시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부터 기말 끝나자마자 수능 대비 안 하면 최저 못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고3 올라간 학생들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수능 대비입니다. 내신이 좋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까지 내신 상위권 애들도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하면서 오히려 수능 대비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최저 못 맞춥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앞쪽에 설명드렸죠. 모든 강사진이 재수종합반 강사진이다. 요게 좀 커요. 그러니까 쌤들이 여러 군데 학원에서 추강도 하시고 자기 학원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쌤들의 가장 강점은 입시거든요. 이 대학 입시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문 강사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좀 수능에 최적화되어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한 친구들, 물론 좋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그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거를 원데이 투데이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선생님들의 말이 팩트일 가능성이 사실 커요. 거의 90%는 팩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학원에서 얼마나 있느냐 없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 쌤들은
보통 쌤들이 아니거든요. 근처에서 내놓으면 뭐 진짜 1등, 2등 뭐 이 정도 하는 쌤들이기 때문에 요 쌤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들, 그다음에 수업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진짜 학생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90%는 정확할 수밖에 없다. 내신 관리를 잘해와가지고 수시를 쓸 친구는 당연한 거고, 정시로 빠르게 틀어야 되는 친구들은 당연한 거고, 이 친구들도 이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수업과 프로그램을 이번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경험하고 노하우와 공부방법을 익혀가야 된다. 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고3 학생들은. 뭐 내용적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100% 퀄리티가 좋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캠프 끝나고 나 수업 어땠니? 아, 좋더라. 10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그러니까 아이들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수시로 하더라도 수능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합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비고1은 고등학교 국가과정의 내용을 학습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엉덩이 붙이는 힘, 공부 방법, 그다음에 습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조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신 대비 교과 내용에 좀 치중을 하면서 수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코칭이 들어갈 겁니다.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되게 좀 수능 위주로 베이스를 깔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은 50분이고 모의고사 수학 같은 게 100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시험에 대한 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각각의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에 있어서 시험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까지 학습을 시키는 게 이번 캠프의 예비 고3 학생들에 대한 저희의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은석학원에서의 이 4주 학습에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선에서 좀 설명을 드렸겠지만 환경이 중요하죠, 정말. 근데 이게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 우리 아이를 가둬놓고 시키면 성적이 오르겠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디테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환경이 중요하면, 환경이 따라오면 성적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이 환경은 단순히 가둬놓고 공부를 시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맞아 떨어져 줘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제일 처음 말했듯이 외부 자극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외부 자극을 최소화시킨단 말은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 간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견뎌내야 된다는, 공부를 충분히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학습 플래너, 그다음에 일과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뭐 인강 계획서, 뭐 인강 보고서, 여러 가지 부분들, 담임과의 상담, 1대1 코칭, 멘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4주라는 기간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캠프를 4주 동안 하는데 평상시에 학기 중에는 이런 시간을 못 만들어냅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특히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학교마다 1주, 2주짜리 하는 학교도 있어요. 수업 일수 때문에. 여름방학이 짧은 학교도 많고 일반적으로 4주 풀로 쉬는 학교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방학이 정말 짧은 학교들도 있고요. 특히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4주 플러스 알파죠. 4주에다가 플러스 봄방학 2월 달에. 그러니까 사실은 4주에 6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습관을 형성시키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다. 1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이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3, 4일 바짝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4주, 길게는 5주, 6주까지 이어질수록 자리 잡게 되는 게 습관인데 처음에 1주, 2주 차가 캠프 할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힘드냐면 학생들이 뭐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집에 가고 싶어요, 애들이.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학생을 받고 의지가 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캠프를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1주 차에 힘듦을 호소하고 뭐 퇴소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제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 1주, 2주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를 시키려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하루 이틀, 뭐 3일 해가지고 아, 이게 내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이에요. 4주를 버텨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힘들어도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제가 단언컨대 무조건 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왔던 친구들도 4주 이거 견딜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장치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심리적으로 기숙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또는 조언. 그래서 저희가 멘토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은석학원의 윈터스쿨을 해서 뭐 4주 캠프 갔다 온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는 이 1년의 시작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주도 학습력이 정말 중요한 교육과정이고 그렇게 시험이 나오고 뭐 수능도 범위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요 교육과정 내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력 길려서 본인 스스로 개념을 이해해서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 지분이 커지는 시기예요. 단순히 앉아가지고 수업만 들어서 끝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본인이 미리 예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곱씹어서 복습을 하고 기본 개념서를 너무 안 보는 게 우리 친구들이 습관화돼 있거든요. 학원에서 다 해주고 처음에 배울 때 학원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줘가지고 다음 학기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개념을 애들이 익히는 게 너무 익숙하고 일반적인 학습 방식이 돼버렸는데 지금 서울 대치동에서부터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떠먹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읽어오고 수학이라 치면은 뭐 정석이라든가 바이블이라든가 개념원리라든가 그런 개념서를 먼저 보게 시켜요. 이제는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시켜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너 1단원 이거 이 내용 여기까지 한번 읽고 공부해올래? 요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5개념 된 부분들. 네가 이거는 이 내용을 이 정의가 이거 개념이 이건데 네가 잘못 지금 받아들였어. 이거는 네가 이해를 잘못한 거야. 5개념이야.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주고 보완해주고 요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추세야. 이런 부분들을 얹어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교육의 중심에 있는 대치동 트렌드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거든요. 항상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재 최상위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력을 제일 처음에 강조를 했던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력이 길러지려면 그게 집중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집중력이 길러져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몰입 효과입니다. 몰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또 학생들께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중에 하버드 심리학 박사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그릿이라는 책의 그 내용의 핵심적으로 주제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역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힘, GRIT라고 해서 그 책 제목에 정의를 해놨는데 그 그릿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국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면 그만큼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고 몰입이 돼야 됩니다. 몰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책 내용의 핵심 키 포인트거든요. 그러려면 환경이 통제가 돼야 된다.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환경이 완성이 되면 성적이 따라온다. 주제만큼 결국에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고 그런 부분에 곁들여서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학생들한테 우리가 뭐를 준비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코칭과 관리를 들어갈 거냐. 단순히 폐쇄적으로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는 학원이 아니라 학생들이 관리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4주 캠프가 되기를 저는 지향하고 학원은 그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실제 저희 캠프 수료를 하고 나서 거쳐갔던 학생의 한 수기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온 거고 과거와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다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견뎌낸 친구가 실제로 변했다라는 점. 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는데 며칠 동안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습관화되었다. 라는 거죠. 요 패턴이.
우리 학원의 일과표대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됐다.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학생이 직접 쓴 거고요. 또 뒷부분 보면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힘들수록 준비가 덜 됐다는 건데 이제 공부가 두렵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고 본인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 자신감이. 뭐 그런 부분으로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써줬고요. 뿌듯했고 얻어간 게 많았고 알찬 여름방학을 보낸 것 같아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제 입으로 뭐 우리 학원 뭐 캠프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좋아하더라 라고 말하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학생들의 후기도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 체험 수기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캠프를 방학 때 보내야 되고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느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학부모님 통해서 가장 궁금한 가려운 부분이 뭐냐 미리 질문을 받았던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답하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요. 캠프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교과 커리큘럼 말고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없냐, 이 부분이었는데 운영한 책자 보시게 되면은 유료 특강이 주말 특강이나 평일 특강이 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학년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법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예비 고1 학생들, 특히 예비 고1 학생들도 이제 미적분 학통, 그러니까 미적분도 교과 과목 있거든요. 미적분 2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지금 수능 출제 과목이죠. 그래서 고1 학생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학통에 대한 특강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통수학 1, 2와 관계없이 또 수강을 할 수도 있고 대수와 미적분 1을 내용을 모르더라도 선수 학습이 필요 없는 그런 과목이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의 프로그램과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법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진로 상담, 입시 상담이 좀 진행이 되는 편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2주차, 3주차에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학생들을 큰 강의실에 모아서 입시 제도라든가 변화되는 입시 트렌드, 수시, 정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입시 설명회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려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1대1로 입시 컨설팅을 또 받을 수 있고요.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셨던 게 시험, 평가, 고사가 있느냐 요것도 이제 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2번의 이제 평가고사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은 하시는지, 아니 수준별 수업 하죠 당연히.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를 건데 그게 일률적으로 1년 과정을 다 밀어붙여서 하는 게 모두에게 다 맞는가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단순히 이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과정을 일률적으로 다 시키잖아요. 그냥 1학기 과정, 2학기 과정 통으로 그냥 캠프 기간 동안 강제로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또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1, 2학기 과정, 1년 과정을 다 하는 학생이 있고 그 1학기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이제 문제풀이 강좌를 듣는 그런 학생들로 나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입소 당일 일정이 문자 갈 거거든요. 입소하기 전에 입소 준비물이라든가 입소 당일 일정이라든가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되며 다 안내가 될 건데 그 입소하는 당일날 입학 진단고사를 실시합니다. 그 진단고사 성적을 가지고 그날 바로 채점해가지고 학생들의 상담을 했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입학고사 성적을 반영해서 수준별 분반을 진행합니다. 그게 분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달 정도인데 윈도우 스쿨하고 나면 정말 공부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후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이걸 못 믿어 하실까봐. 다르죠, 당연히. 네, 기술 게임이 다릅니다. 다르고 사주면 충분히 습관이 자리매김하고도 남고요.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많이 변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주안점이죠. 목표죠. 저희 학원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됩니다. 입소에 있는 동안 핸드폰이랑 패드 관리는 당연하죠. 다 통제가 되어 있고요. 입소할 때 제출해서 안 주죠. 아예 핸드폰이나 패드는 아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할 수도 없고. 입소 공부하다가 아프거나 하면 병원도 이제 저희가 병원을 가는 요일은 정해져 있어요. 외진을 나갑니다. 연계되어 있는
이제 병원이 있거든요. 응급시에도 차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원 차량이 있거든요. 아프거나 하면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아프거나 뭐 두통이다 있다, 뭐 사소하게 아플 때는 이제 상비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뭐 그다음에 간단한 약은 제일 좋으면 이제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체질에 맞춰서 약을 먹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뭐 알러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상비약 정도는 뭐 가져오는 것도 제일 베스트고, 학원에도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고 병원 외진도 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최근에 지은 학원도 아니고 이게 원데이 투데이 해본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짜잘한 그런 것들은 다 뭐 엄청나게 뭐 이런저런 사례가 많고 그런 어떤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일과표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일정은 6시 10분에 기상해서요. 아침에 이제 구보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 와서 7시 그 20분 행성평가 치고 조식 먹고 8시 20분에 아침 조례하고요. 담임쌤들이 8시 30분부터 1교 시작해서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고 5시 40분까지 8교시까지 진행이 되고 저녁 먹고 오후 6시 30분부터 야간 자율학습 시작해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워낙 이 집중력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력이 중요한 트렌드니까 요거에 발맞춰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부터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단순히 학원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라기보다는 이게 왜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죠. 식사는요. 은석학원 인스타 계정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식단이 올라와요. 막 이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밥은 정말 잘 나옵니다. 저도 지금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지가 이제 해 바뀌면 6년 차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살쪘어요. 예, 밥 다 먹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학원밥 다 먹어가 살쪘잖아요. 밥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제 공부 막 하다 보면 혈당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야식으로 간식이 나옵니다. 간식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일과표 보시면은. 간식 시간이 월수금 간단하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이제 교무과장으로서 그다음에 수학쌤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거는 미리 좀 공부를 해오면 좋다. 혼자라도 그냥 연습 문제 정도 못 풀어도 그냥 필수 예제 정도? 기본적인 간단한 거 예제 문제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개념 내용,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읽어오는 것만으로도 뭐 개념 원리가 됐든 뭐 바이블이 됐든 뭐 교과서가 됐든 책으로 기본 개념서로 공부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통제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하니까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부터 학생들의 말에 부모님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좀 이해해달라, 아셔야 된다. 네, 그런 부분으로 오늘 설명회를 포인트를 잡고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캠프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좀 진행이 조금 빠르고 좀 미숙하고 말이 좀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환경이 완성되면 성적이 따라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던 현재 은석학원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백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요즘 이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사실 다 큰 성인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습관, 학습 태도, 학습 방법,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 시간에 누수가 없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학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의 본질을 떠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런 학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걸로 정확하게 만들고 있는지 관리하고 유도해주고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집합지이다 보니까 면회 분위기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월할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랑 선생님들께서 매년 캠프를 진행을 하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가족처럼 좀 친근하게 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학원이 베테랑이다,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다. 학원 전반적인 시스템에 충분히 그런 이 바쁜 일과 속에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기숙학원이 방학 때 하는 그런 일반 학원과 비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할 수 있는, 저는 감히 그럴 수 없다라고 보고요. 한두 회를 진행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공부라는 방법이 너무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의 한계점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판단해서 본인의 꿈과 그런 학습에 대한 욕구를 너무 손쉽게 접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한계선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그 한계선을 뚫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 은석학원에는 어떤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 캠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은석학원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은사학원은 부산하고 그 경남 쪽에서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오래됐고, 그리고 뭐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학생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 습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여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가르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데 그 자기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